일단 제가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로 한 거는 이제 실시간처럼 보이는 이제 기상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요. 원형 데이터를 받아 놓고 그걸 좀 실시간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처리했기 때문에 실시간처럼 보이는 기상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적었습니다. 네, 그다음 목차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목표, 아키텍처 어려웠던 점, 뭐 두 번째는 데이터셋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토픽이 어떤 걸 썼는지, 왜 썼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처리랑 파티션 전략,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장소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리트라이 전략이라고 있는데 제가 사용한 부분, 토픽에서 사용한 부분, 그리고 특이한 전략 같은 걸 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7번 로드 테스트 밑에서만, 뭐 로드 테스트는 그렇게 막 제가 시간을 많이 쓰진 못해 가지고 일단 작성은 하고 테스트는 했는데 일단 많이 시간을 소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부분도 만들긴 했는데 일단 예 제가 이제 분석가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어서 일단 엔지니어 쪽에 좀 하다 보니까 시각화도 일단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데모는 제가 영상으로 넣은 건 아니고 사실 원격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저는 프로젝트 목표가 좀 정해져 있었는데요. 제 목표는 사실 그 어떤 뭐 모델로 뭘 보여주자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가 이제 기술로 누구나 이제 받아서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하자가 목표였어요. 이런 뭐 좀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에 파이프라인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검색만 하면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여러 개를 봤는데 딱 봐도 이제 초심자가 겪기 좀 쉽지 않아요. 서비스도 여러 개고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서비스를 바로 실행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 목표는 좀 이런 부분을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 이제 실무에서 써볼 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뭐 제가 막 엄청 어려운 걸 쓰진 않았고 이제 초심자들이나 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용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공고 중에 제가 좀 써볼 만한 것을 체크를 놨는데 이제 자주 이제 많이 나오는 공고.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이 회사마다 그리고 팀마다 굉장히 쓰는 게 많이 달라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서비스도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아키텍처인데요. 제가 좀 그림을 크게 가져와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좀 크게 나누자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리웨시하는 부분, 그리고 카프카 이제 토픽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첫 번째 컨슈머인데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저장하는 부분을 넣었고요. 두 번째 컨슈머랑 세 번째 컨슈머는 이제 스트리밍을 가져와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날씨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알람을 주게끔 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에러 처리하는 요거를 좀 사용했고요.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에어플로우 배치하는 작업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 회사나 뭐 다른 데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 강의나 수업 중에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라는 그 기술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한 번도 안 사용해 봐서 한번 써 보자 해 가지고 그 에러 처리를 에어플로우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슬랙 알람을 주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어려웠던 점인데요. 이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모든 걸 만들기에는 이제 서비스가 좀 많았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뭐 회사 안 다니거나 이제 편하게 있으면은 가능했겠는데 이제 퇴근하고서 계속 이제 주말에 막 하고 하는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한데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려웠고 특히 이제 서비스가 많다는 거는 그 서비스마다 호환이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내 PC에 맞게. 사실 저는 이제 '돈을 많이 안 쓰자.'라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EC2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리지 않고 최대한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드린 게 이제 로컬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했다. 실제로 제 오른쪽 아래 이렇게 써 있는 게 제 PC 그 자원 정보인데 물론 크진 않지만 이 상태로 돌리게끔 가능하게 해 놨다를 적어 놨고요. 세 번째 이제 목표를 위한 개인적인 욕심.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제 '뭐 하자. 막 하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점점 축소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아무튼 그런 요소를 좀 어려웠던 점으로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별로 이제 폴더도 나눠 놨고요. 음. 네, 데이터 설명입니다. 데이터는 저는 일부러 좀 쉬운 걸 사용했어요. 어려운 걸 사용하면은 이제 제 첫 번째 목표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쉬운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데이터셋 설명을 들어가자면은 실제로 이제 100 메가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가 적어서 좀 저한테 좋았던 이유가 이제 깃에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가 크면은 깃에 이제 제 목표에 이제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아무튼 데이터셋 설명을 드리면은 10 개의 지역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작성해 놨는데 기온, 습도, 강수량, 풍속 정보 추가로 이제 지역이랑 시간을 추가해서 6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좀 실시간적으로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이 큰 파일 하나를 좀 계속해서 나눠서 시간대마다 이제 떨어뜨려 주는 그런 프로듀싱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그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솔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져와서 솔트해서 이 시간대로 이렇게 뿌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요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토픽은 이제 총 3 가지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세싱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토픽은 이제 웨더 데이터라는 토픽이고요. 물론 처음에 이 데이터 자체가 물론 다 정제되어 있어서 오류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좀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필드를 빼먹고 일부러 이제 데이터를 좀 크게 해서 그거를 좀 오류를 한 10% 정도로 제가 측정을 해서 일부러 그 데이터를 만들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오류가 필터된 오류를 여기 앞에서 필터를 해요 사실. 이 앞에서 필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오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류가 없는 애들을 가지고 처음에 이 컨슈머를 하는데 이 컨슈머하는 부분이 2 가지가 있는데 미나이오에 이제 저장하는 거. 지역마다 제가 파티션을 미나이오 쪽에 저장을 했는데 파티션을 지역 그리고 날짜별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고 실시간으로는 그 데이터가 왔을 때 이상기후를 탐지하기 위한 토픽으로 사용했고요. 리트라이 데이터 이 토픽은 처음에는 제가 이차 토픽을 만들었던 이유가 원래 서비스 중에 물론 제가 만들지는 않지만 서비스 중에 이제 주문 같은 서비스를 보면은 토픽이 막 이루어지다가 에러가 나면은 그 에러만 시점부터 다시 프로세싱 토픽에 다시 넣거든요. 그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리트라이 토픽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토픽 여러 가지에서 처음으로 다시 들어간 토픽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서비스가 좀 간결하기 때문에 우선 바로 이제 리트라이 토픽 하나만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에러 데이터는 리트라이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프로듀싱할 때 에러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에러 데이터로 가게끔 이제 로직을 넣어 주기 위해서 알람과 동시에 놓아 주기 위해서 에러 데이터 토픽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티션 전략, 데이터 처리 및 파티션 전략인데요. 사실 아까 아키텍처에서 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은 부분이에요.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일부분 이 실시간 부분 처리하는 부분을 좀 제가 넣어 놨고요. 데이터 처리 및 파티션 전략을 조금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 말고 네. 데이터 처리 및 파티션 전략에서 사용한 부분은 이제 파티션별로 이제 파티션을 이제 지역별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이 사실 해시 키로 이제 나눠 버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지역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해시 키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10 개로 제가 파티션을 나눠도 이 1 개의 파티션에 2 개의 지역이나 3 개의 지역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아이디를 정해 놓고 그 아이디에 딱 정해지는 파티션에 들어가도록 이제 지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정을 해 놔야지 다음부터 카프가 꺼지거나 켜졌을 때 바로 이제 똑같은 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드하는 부분을 좀 넣어 놨고요. 이게 이걸 만드는 부분이고요. 파티션 아까 10 개를 나누는 부분.
그리고 총 소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파티션을 병렬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장점을 작성해 드린 겁니다. 지역별로 나눴을 때 장점을 작성해 드렸고요. 음 음 네. 아 어 제가 사용한 이제 실시간 카프카 스트리밍 스트럭처 부분 설정 부분인데요. 사실 막 엄청 막 많은 걸 사용하진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막 엄청 제가 막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면은 알 수 있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못 넣었고, 그중에 옵션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스타팅 오프셋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이제 그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오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알람 서비스다 보니까 늦게 온 거를 처리하면 안 돼서 바로바로 오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타팅 옵셋을 네 라스티스로 해 놨고요. 그리고 맥스 옵셋 펄 트리거 이 부분은 이제 배치 서비스마다 이제 배치가 크게 좀 다르면은 이제 메모리 쓰거나 속도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ENV 파일, 환경 변수 파일로 좀 추가를 해 놨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설명입니다. 사실 스파크 기반이어서 제이슨,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넘어가실 것 같은데, 네 초신자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제가 그 이벤트 타임이라는 걸 넣었는데, 사실 데이트 타임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성이지만 사실 과거 데이터거든요. 그 과거 데이터를 실시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실시간이랑 매핑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과거 데이터를 실시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그 컨트롤하는 그 부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데이터 타임 부분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타임이라는 그 컬럼을 새로 생성해서 이 이벤트 타임이라는 컬럼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는, 그 뭐 할 때 쓰냐라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라인인데요. 그 윈도잉 할 때 이벤트 타임으로 윈도잉하고, 그리고 워터마크를 설정할 때 이벤트 타임 기준으로 워터마크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그룹 바이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벤트 타임 그 시간대까지 해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합니다,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for each batch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알람이 하나씩 이제 처리돼야 되는 로직이, 사용자 단위 로직이 필요해 가지고 저 함수를 썼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넣었고요. 그 로직은 알람,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류는 뭐 필드 오류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읽다가 실제 어떤 서비스 자체에서 문제가 났을 때의 오류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오류이고, 그리고 DB 저장까지. 네 DB 저장까지. 알람이 왔을 때 그 알람이 어떤 거 왔는지 DB 저장까지. 그다음에 슬랙까지 갑니다. 투 로컬 이더레이터 이 부분은 제가 좀 그 이전에 그 강사님한테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스파크를 제가 그 클러스터 환경이 아니라 그냥 단일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에서는 로컬 이터레이터를 사용해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클러스터 환경이라면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사용한 이유를 제가 작성했고요. 물론 이 작성한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러스터 환경을 아직 구성을 못 했고, 이제 단일 구성이다 보니까 이터레이터가 할 때,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서비스를 할 때 컬렉트를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터져서 서비스가 죽는 현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봤더니 이제 "로컬 이더레이터를 사용해라." 근데 이걸 사용해도 됐던 이유는, 제가 통계를 하는 서비스가 아니었고, 사실 실제로 하나씩 와서 처리하는, 그 데이터를 하나씩 처리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더레이터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더레이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 이게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옵션이 있긴 한데, 이 쿨다운이라는 이제 기능이 여기 이 서비스 카프카나 뭐 스파크 이런 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알람 같은 게 보통 보면은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한 뭐 37도나 뭐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와야 되는데, 그 알람이 40 도라는 거는 단순에 한 번만 딱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40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로직상으로 쿨다운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30 분마다 한 번씩만 오게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쿨다운이라는 이제 기능 말을 좀 썼습니다. 네 저장 전략은, 저는 아무래도
원본 데이터라기보다는 조금 피처링 된 데이터겠죠. 그래도 데이터 자체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 부분 저장하기 위해서 민IO를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오브젝트 스토리지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돈이 저는 AWS 프리티어를 많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안 이용하고 실제로 컨테이너 환경, 도커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저는 민IO를 좀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장만 하는 것도 저도 좀 아쉽다 싶어서 이제 대시보드를 간단히 이제 끼워 넣었는데 대시보드라는 건 이제 추후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태블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붙여놨습니다. 저장은 이제 압축을 바로 이제 그냥 테스트 파일이나 뭐 제이슨 파일 이렇게 저장해도 됐지만 이제 파이킷이라는 건 저는 처음 이제 파일 형식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다 보니까 파이킷을 한번 저장해 보자라고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파티션은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역이랑 이제 날짜별로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그 해당 데이터를 딱 모아서 저장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데이터 사이즈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개 파일 열어봤을 때 700, 물론 시간대마다 다 다르게 오긴 하는데 개수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700줄에 37K, 30KB 정도 돼서 무리 없이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리트라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주문 서비스 좀 얘기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 프로세싱 하던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은 이거 다시 이 첫 번째 토픽으로 넣어주는 그런 로직을 제가 옛날에 좀 본 적이 있어요.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시간 좀 맞지 않다고 봤어요. 제 거 로직에는. 왜냐면 저는 실시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윈도잉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전 게 다시 오는 거는 좀 문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기능이 뭐 주문, 결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토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래도 단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리트라이 한 번만 처리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정했고요. 그리고 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했던 거는 실제로 프로세싱 하는 부분은 제가 스파크를 처리했지만 일부 리트라이 하는 컨슈머 부분은 제가 스파크를 처리하지 않고 단일로 이제 바로바로 컨슈머만 읽을 수 있는 어 그 부분을 이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오류가 나는 이유는 저는 좀 데이터가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파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부 로직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온도나 뭐 기온이 올라가거나 반응이 세게 나오면은 이제 알람 그리고 DB 쏴는 그 로직은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전송 이제 로직인데요. 알람 전송은 뭐 여기 오른쪽에서 아까 기온 같은 게 이제 좀 차이가 나거나 뭐 높거나 하면은 알람도 오지만 이 에러 토픽에서도 이제 알람이 오도록 좀 정해 놨고요. 그리고 에어플로우 센서를 이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덱은 좀 옛날에 몇 번 사용해 봐서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라는 걸 처음 사용해 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 말씀드린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생각했던 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이 토픽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서비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에어플로우 센서는 이 카프카 토픽이 이어지는 그 커넥션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 에어플로우는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 쪽에 이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중간에 있는 두 가지를 좀 추가를 했고요. 실제로 에러 토픽이 있으면은 에러 토픽을 읽어서 이 컨슈머가 읽어서 이 DB에 저장하고 이 센서는 그 DB를 이제 계속해서 풀링하면서 여기 있는 제가 컬럼을 좀 넣어 놨는데 이제 슬랙에 이제 알람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얘가 알람을 보내고 나서 여기 내에서 이 체크하고 해당 시간 업데이트하는 그 로직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스틱 테스트의 개선 방법은 물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는데 더 하고 싶긴 했는데 아무튼 그 첫 번째는 기본적이에요. 제가 데이터 개발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DB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빨리 개발하고 이제 GPT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DB 툴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시간에서 이건 DB 툴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이 로드 테스트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하자 하면서 DB 툴을 좀 넣었을 때와 뺐을 때 체크하다 보니까 이 초당 개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리트라이 부분만 체크한 거거든요 이게. 리트라이 테스트 때 DB 알람 넣고 안 넣고.
그래서 사실 실상은 더 많아야 되는데 초당 80 개밖에 안 되는 80 개에서 300 개밖에 안 되는 건 아무래도 스파크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단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 이 리테일 컨슈머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파크 처리 안 하고 단일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량이 좀 느려요. 제가 이제 간과한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에러 쪽 리셀 쪽은 토픽에는 데이터가 좀 쪼끔 들어와서 하나만 켜도 될 거라. 근데 로드 테스트 할 때는 제가 일부러 데이터를 그 토픽에 많이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슈머의 한계점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물론 실상에서 그렇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로드 테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로드 테스트 했을 때 계속 이제 제가 3,000 개, 3,500 개씩 이제 TPS 데이터를 계속 날렸을 때 토픽 데이터를 날렸을 때 이게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컨슈머 두 개를 추가로 켰을 때 이 데이터가 똑같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같은 시간대를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같은 시간대를 표현했고 그때 이제 레그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같은 데이터에 TPS를 넣고 있고 그럼 얼마나 버틸까 해서 제가 7,000 개, 7,500 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확인해서 아무래도 7,500 개보다는 좀 적은 한 6,500 개나 7,000 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경이 아무래도 윈도우다 보니까 윈도우 환경에서는 WS 물론 지금은 윈도우 11이라서 2로 바뀌었는데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도커에서 CPU를 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마다 CPU 한 개 내지 2개의 코어만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옵션이 있어서 이 설정하는 부분을 좀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화. 시각화에서는 이제 에어플로우를 이게 잘못 적혀있네. 잠시만요. 에어플로우가 아니라 이게 태블로인데요. 네, 이 태블로예요. 아무튼 태블로인데 제가 태블로를 실제로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옛날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블로를 API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통계 내고 쉽게 내는데. 그래서 이용한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이게 가장 저는 좀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DBN을 연결하는 게 되게 편한데 이게 미나이오에 있는 파킷을 읽어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뭔가 이 덕DB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쓰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재미를 좀 느끼는 것도 있어 가지고 물론 시간이 좀 촉박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곤란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태블로를 다운받으면은 2 주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무료로. 무료로 2 주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다가 인사이트로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그 이게 버전을 바꾼 다음에 설치를 하면 또 2 주를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랙을 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대중적이기도 해 가지고 물론 그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유가 높습니다 좀. 그래서 뭐는 덕DB 쪽 이제 파켓 설정하는 부분을 좀 추가했 우선은 이제 도커에 떠 있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처음에 킬 때는 한 800%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다행히 많이 막 전송되는 제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축소한 텍스트 파일이다 보니까 제이슨 파일이고 작은 데이터다 보니까 좀 뛰어난 걸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만한 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파킷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파일을 빨리 다운로드 했을 때 다운로드에다가 저장을 할 때 저장을 어떻게 턴? 안에 안 사용하다 보니까. 음. 뭐 데이터 이렇게 날짜, 시간이랑 잘 적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파킷에서 다운받은 다음 VS 코드에 이제 확장을 하면은 파킷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는 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 뭐 좀 보시고 그리고 스타크 이런 부분도 켜놓게 했는데
대시보드 부분은 여기는 그냥 참고용 제가 할 때 그 참고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제가 툴킷 사용했던 부분 시계 이제 데이터 메시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켜 놨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주먹을 레그가 있긴 한데 계속 레그가 실시간으로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로드 테스트 한다고 대시보드를 만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쓰이더라고요. 대시보드 이제 쿼리를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제가 2개밖에 아직 대시보드 구성하지 않아 가지고 이 패널을 구성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TPS는 고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레그는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고 아무래도 그 풀링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멈춰 있는 이렇게 막 증가하지 않고 멈춰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깃은 제가 만들긴 했는데 리드미를 좀 덜 작성했어요. 실제로 제가 어제 오늘까지 계속 테스트했던 거는 깃을 풀 받은 다음에 바로 실행했을 때 실행이 되냐 안 되냐를 테스트했는데 제가 이 깃에 이 슬랙 URL 이거를 넣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를 넣으면은 깃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ENV TMP를 만들어서 여기 부분에만 입력 카피해서 ENV를 만들고 실행하면 바로 실행되는 거를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도 아마 바로 되는데 삭제하고 오면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가 추후에 깃을 만약에 하실 분이 있으시면 있으시면은 여기 바로 다운 받으셔 가지고 제가 리드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받아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전략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도커를 내렸다가 올리면은 계속 이제 데이터가 100메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 파이프라인이 시행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개발을 하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갑자기 중간에 끄고 싶을 때 그냥 키면은 뭐든지 다 초기화돼 버리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트라이 쉘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가 필요할 때 그냥 초기화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껐다 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리셋 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도커를 다 내리고 리셋 쉘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100메가 처음부터 그 파일 떨구는 것부터 하는 식으로 이거 뭐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일단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프로세싱 하기 전에. 프로세싱 하기 전에 여기 하고 이나이오 쪽은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제 볼륨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알람이 계속 왔었는데 제가 꺼 가지고 아마 안 올 겁니다. 방금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추가 환경 변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랜덤 리밋이나 이제 에러 레이트라고 해 가지고 일부러 에러를 발생하는 부분을 좀 추가로 넣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정제돼 있다 보니까 에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온도를 좀 높게 설정한다든가 이제 에러를 일부러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가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좀 쉬운 수준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 아 재료를 사용하면은 음 지금 이제 데이터가 다 지워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음. 참고로 카프카 특픽도 다 지웠다가 올리는 걸 작업을 합니다. 항상 이 파티뉴스는 이제 지역마다 읽었을 때 이렇게 지역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읽을 때마다 지역이 없는 부분은 추가되는 식으로 해 놓고 파일을 이렇게 떨궈주는 작업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알람 설정을 제가 높여서 바로 많이 올 텐데 지금 안 오는 이유는 작업 처리 스파크 켜지거나 이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바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나이도 저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미나이가 하나씩 저장되는 게 아니라 파일 하나씩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모아서 저장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내리고 켰을 때.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기다리면 바로 되긴 한데 좀 걸려서 아무래도 이 질문 좀 받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